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부산 민원연의 지역 언론 톡파보기 지톡 김영란, 꽃미진입니다. 문미진 활동가님, 요즘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는 요즘에 부산 민주언론상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언론상,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두겠고 또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지톡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네, 오늘 준비한 지역언론 톡파보기는 작년에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폐업을 했어요. 근데 그 폐업 이후에 밀실 매각이다, 위장 폐업이다, 아니면 러시아 마피아가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라는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이번 KBS 보도는 이 해운대 그랜드 호텔 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해서 난개발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네, KBS 부산이 지난 11월 3일 또 대규모 주거단지 전락, 석연차는 개발 계획, 해운대 바닷가에 2,000가구 들어서면, 이렇게 두 건을 연달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있는 땅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는데요. 부동산 개발 업체 MDM 플러스 그룹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탁 계약서대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지상 37층 규모로 높이가 약 103m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지상 37층이다, 103m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다 20층 넘는데 37층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해운대 그랜드 호텔은 동백섬 맞은편, 해운대 그 해수욕장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주변의 그 건물들은 다 70m 이하의 건물들입니다. 근데 이 지구에 그 103m라는 그 현재 기준을 50% 가까이 넘어서는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라는 지적을 한 보도였습니다. KBS 부산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MDM 플러스 그룹 측은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개발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금융권도 그냥 호락호락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땅의 담보 가치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 MDM 플러스 개발 측이 이 그랜드 호텔 터를 매수한 지 이미 한 7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할 때는 이런 개발 계획을 밝혔다는 거에 대해서 LCT를 뒤이은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11월 3일에는 이러한 보도와 함께 또 해운대 바닷가에 2,000가구 들어서면 이라는 보도가 또 연달아서 이어졌는데요. MDM 플러스 그룹이 제출한 신탁 계약서를 토대로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를 예상한 점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지게 되면요,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 면적을 절반 이상 적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무엇보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당연히 덩달아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호텔도 어쨌든 숙박하는 곳이고 이것도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다르겠나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KBS 부산의 보도를 보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존의 숙박시설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잠을 자다 보면 온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온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취사도 가능하고요. 욕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거시설과 다름없다. 장기 투숙이 가능한 구조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분양하는 사업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고가의 분양이 가능하고, 이 수용자 입장에서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1가구 다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들도 좋고 이걸 사는 사람들도 1가구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의 규제를 피해간 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11월 3일에 이어서 그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호텔 허물고 아파트 지으려 금품 로비라는 보도에서는요, 그 호텔에서 일했던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서 당시의 용역 계약서, 금품 로비 정황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 해운대 그랜드 호텔 터의 용도 변경 추진 움직임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제보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2007년 해운대 그랜드 호텔을 인수한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도 고도 제한을 푼 다음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3차례 발의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 부산은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서 3건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해운대 그랜드 호텔 개발터를 둘러싼 난개발 움직임을 보도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이 난개발 움직임을 알게 된 주변의 반응들을 조금 전했습니다. 11월 6일에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 노조 측의 입장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MDN 플러스 주장 거짓, 해운대 난개발 막아야 라는 보도였습니다. 그 MDN 플러스가 그냥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서였다, 우리는 그렇게 지을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노조 측은 아니다, 이거는 제2의 LCT가 될 수 있고 MDM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걸 전달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9일에는요 호텔 허물고 난개발, 주거단지 허가 못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이제 그 KBS 부산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 움직임을 알게 된 해운대 구청, 그리고 부산시 고위 관계자, 지역 건축 전문가,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런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지역 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번 KBS 부산의 보도 이후에 이 난개발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난개발 움직임은 지역 언론에서 이미 2차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7월에 이제 시민단체가 해운대 그랜드 호텔 자리에 레지던스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고, 그거를 이제 부산일보는 보도를 했고요. 그 9월에 국제신문은 시의원이 해양 고층에 레지던스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 해운대의 관광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걸 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난개발 움직임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도 지역 언론은 그냥 단발성 보도에만 그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BS 부산이 11월 3일, 4일 이렇게 집중 보도를 함으로써 이 난개발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리백화점이라고도 불리는 LCT를 비롯해서 그 난개발이 된 후에 언론은 감시하고 보도하는 형태가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번 해운대 그랜드 호텔 보도는 난개발이 되기 전인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던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해운대 그랜드 호텔 터 개발 논란에 대한 KBS 부산의 보도를 톱어봤는데요. 물론 그 KBS 보도 이후에 이 해운대의 난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또 개발이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거든요. 지역 언론은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추적해서 보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역 언론 톱어보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히 계세요. 부산민원연의 지역 언론 톱어보기 지톡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